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퍼스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이고요. 오늘 웨비나 발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사실 소퍼스 MDR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왔고요. MDR이라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소퍼스 MDR이기 때문에 소퍼스 소개가 들어가겠지만, 이게 MDR이 왜 생성됐고 기존의 EDR, XDR 혹은 보안 관제들과의 보안과 어떤 관점에서 다른지를 알아가시면 오늘 지금 첨삭해 주신 귀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제가 그렇게 활용하는 관점에서 오늘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두는 사실 이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일반 보통 기업이 할 수 없다. 이제 다소 이제 극단적인 어그로를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사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 이제 사실 보안이 복잡해요. 그리고 어렵고 되게 기술이 빠르게 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포스 같은 전문 보안 기업도 이것을 하기가 벅차다. 근데 이것을 일반 기업이 할 수 있느냐?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뽑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 여기는 이제 공격의 규모 및 정교화 측면에서 사이버 위협의 가속 집어치고, 무슨 얘기냐면 공격자가 너무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TV에도 요즘은 막 UFC라든지 이종격투기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잘 훈련된 UFC 선수가 일반인이랑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 일반인이 UFC 선수의 공격을 막고 괜찮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이제 글러브를 끼고 헤드기어를 끼고 보안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인이 선수의 공격을 맞는다면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사실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소포스에서 이제 막 이런 거 리서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랜섬웨어 관련 이제 리서치를 했죠. 그래서 글로벌의 한 5천 기업에다가 5천 명의 IT 유저들한테 뭐 이런 조사들을 막 하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 대비 올해가 그 사실 이제 조사를 한 거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공격 건수가 50%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랜섬웨어 타격을 입었다는 고객의 수도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너무 이제 이미 트레이닝 된 용병이고 우리는 일반인이고 일반 기업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보안 솔루션이 너무 어렵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솔루션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글로벌 평균의 뭐 46개 이상의 사이버 보안 모니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네트워크 DLP, 방화벽, VPN, IPS, 와프, 뭐 L7 장비들, 뭐 네트워크 제품만 이야기를 해봐도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뭐한 10가지 이상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엔드포인트로 가면 뭐 DRM, 차세대 백신, EDR, DLP, 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미 깔려 있는 에이전트들을 7개에서 10개 이렇게 되는데 한두 개를 줄이는 게 뭐 그들의 이제 KPI이기도 한데, 결국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보안 담당자의 수는 너무 적고, 이 담당자가 해야 되는 건 보안 정책 설립, 이제 관리적인 보안부터 시작해서 기술적인 보안까지 다 해야 되다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제품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 이벤트 분석을 처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제 보안 관제를 맡겨놓는다고 해도 보안 관제 같은 경우는 IPS나 와프, 방화벽에서 나오는 이벤트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일 큰 문제인데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지금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막 정책적으로도 학비도 지원하고, 혹은 이제 뭐 국비 지원도 하고 대학원에 정보보안학과도 많이 만들고 사이버 인재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없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사실 뽑을 인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미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일자리가 미충원된 게 350%가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이미 북미는 이제 한국은 조금 열악하지만 북미 같은 경우는 이미 100만 개의 사이버 보안 일자리가 쓰고 있고 거기 플러스 75만 개의 오프닝된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정보 보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영어 공부하셔가지고 미국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10만 불에서 많게는 20만 불까지 이제 우리 연봉이 1억 3, 4천에서 최소 1억 3, 4천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안을 제대로 하겠다고 우리 회사가 규모가 있어. 이를테면 대기업이야. 그래서 보안 관제를 직접 하겠다. 외주를 주지 않고 SOC라고 하잖아요. 이제 Security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해서 이제 관제실이죠. 관제실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연간 한 4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을 도입하고 관제실을 만들고 인력을 배분해서 주야간 돌리면서 이걸 분석하는 비용이 이게 저 밑에 보면 3번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뭐 이코노믹스 오브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 what is true cost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리서치도 있었는데 이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는 일반 기업이 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일반 기업보다 너무 이미 기술이 앞서 있고 보안 운영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IT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정보 보안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더 없죠. 네, 이미 업계 사정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솔루션이 EDR입니다. 사실 EDR은 몇 년 전부터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 이 기사는 보시다시피 11월 30일 기사인데요. 차세대 보안 솔루션의 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EDR이 차세대 보안 솔루션의 왕자다라는 말은 저는 사실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도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희 소포스 같은 보안 회사들은 사실 시장에 제일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제품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내놓고 나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판매자들과 고객들의 피드백이 바로 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면 EDR이 생성됐던 배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구축하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해킹을 당해. 근데 계속해서 해킹을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이 해킹의 원인이 뭔지 분석해야 될 가시사 솔루션이 필요했고 엔드포인트 백신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위해서 로깅을 남기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사고를 대응할 수 있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에서 앞다투어서 국내외 EDR 전문 업체들이 생성되고 EDR 전문 업체들뿐만 아니고 저희 소포스 같은 뭐 카스퍼스키 뭐 트렌드 마이크로 같은 기존의 엔드포인트 백신들 회사들도 EDR을 생성하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팔아보니 어때요? 이게 고객들은 이게 보안 전문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안 분석가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정도의 솔루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솔루션을 팔았던 판매자들 있잖아요. 이제 제품 갖다 파는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그 유통 채널들은 기술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거 케이스 왜냐하면 어떤 케이스가 생기고 나면 문의를 하는데 답변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축 비용도 비싼데 판매자들은 팔지도 못하고 고객이 이걸 쓰려면 전문 운영 조직이 필요하고 운영 조직이나 운영 인력을 구하려다 보니까 1인당 억대 비용이래. 사실 이제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좋아요. 근데 돈이 있는 기업이라고 치자는 거죠. 근데 돈이 있어도 이게 SOC를 구축하는 거는 진짜 정말 대기업이 아니면 정말 이제 하이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아까 40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EDR 솔루션 도입하고 싶은데 이거 관제해 주세요 라고 보안관제 회사들한테 EDR을 맡기죠.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보안관제 회사들 어떠냐면 보안관제 회사의 SOC
라고 하는 이제 보안 운영팀들이 네트워크 보안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솔루션 운영이 너무 어렵죠. 이제 일단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솔루션 운영이 너무 어렵고 한 솔루션에 종속될 수가 없는데 어,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질 부분은 너무 크죠. 왜냐하면 와프와 IPS에만 국한돼 있으면 와프 이벤트나 IPS 이벤트만 고객한테 안내하면 되는데 해킹 사고가 일어나면 그걸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EDR은 고객도 판매자도 할 수가 없는 솔루션이에요. 근데 슬라이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차세대 보안 솔루션 왕자로 우뚝 섰다? 이거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EDR은 시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제 물론 이제 국내에서 국내 EDR에 좋은 제품들도 있고 해외 EDR 제품 잘 팔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벤더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EDR은 사실 판매가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고객들이 쓰시기에 쉽지 않습니다. 사내 아날리스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냐? 그러면 이제 EDR 그 가시성 솔루션은 필요한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EDR이 아니고 MDR이라는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MDR은 뭐냐면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서비스는 사실 국내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KT 매니지드 서비스, 뭐 SK 매니지드 서비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SK가 관리해줄게 라는 건데 디텍션, 이제 탐지랑 보안 사고에 대한 탐지 그리고 리스폰스 사고가 있으면 대응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 사고 사내에 있는 시스템들 네트워크 제품 말고 실제 서버와 PC를 우리가 사고 모니터링 해주고 위협을 탐지해주고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대응해줄게. 어떻게? 뭐 여기 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24시간 관제센터를 통해서 보안 전문가가 위협 헌팅을 하면서 그리고 나면 이제 직접 SOC를 구축하거나 비싼 돈 주고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애저 서비스, 뭐 인프라 애저 서비스, 뭐 이아스, 아이아스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플랫폼 애저 서비스, 뭐 혹은 사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똑같은 용어로 이제 글로벌에서는 요즘 사이버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사이버 시큐리티를 서비스로 받아라라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MDR이라는 게 야, 이게 똑같은 SOC를 쓰고 있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보안 관제와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국내에는 사실 방화벽, IPS 이런 거 있잖아요. 와프, 로깅 이런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SSP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SSP 보안 관제인데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매니지먼트와 모니터링 그리고 리포팅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물론 이제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EDR을 하는 업체도 있고 EDR을 매니지드 하는 업체도 있고 안 하는 업체도 있는데 대부분의 보안 업체들이 안 하거든요. 규모가 없으면. 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사고 대응. 근데 이제 MDR로 오게 되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스레트 헌팅이 있습니다. 관리되는 스레트 헌팅. 그러니까 위협을 직접 탐지해줘요. 직접 탐지해주고 위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탐지하고 액성 행위를 분석해서 이 MDR 팀이 직접 보안 사고나 이제 활성화된 위협이 있으면 직접 대응을 해주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방안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공통적인 영역에 있지만 이 교집합은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겠죠.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제 요 사이버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MDR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저희 뭐 소포스 고객들 같은 경우인데 뭐 이를테면 런던 남부은행 대학교, 네, 남부은행 기반의 대학교죠. 이제 이런 경우들 뭐 2만 명, 뭐 밴쿠버, 뭐 여러 vendor들이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 이제 저희 BBC 같은 경우도 방송사도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데 MDR을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MDR 서비스를 우리가 외주에 맡겨봤더니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주에 맡겨봤더니 실제 보안 사고가 85%가 줄었어요. 이 얘기는 보안 사고 자체는 있지만 MDR 팀이 대부분을 다 처리해줬고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한 15%만 남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IT 팀이나 IT 보안 팀이 핵심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T 팀의 효율성이 2배 높아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OC를 외주에 맡기는 것보다 MSSP에 맡기거나 아니면 SOC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한 5배 정도 비용이 절감되더라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네, 요즘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MDR 서비스의 타입이 어떤 타입들이 있냐면 뭐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MDR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EDR 제품을 쓰든지 우리는 MDR을 해줄게. 그래서 네가 뭐 크라우드 스트락 제품을 쓰던 소포스 제품을 쓰던 상관없어. 우리는 심에 연동해서 우리가 관제해주고 해줄게. 장점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 소스에서 보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트렌드들을 쉽게 알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각 툴을 전부 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응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위협들이 생성됐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세요라는 가이드만 제공하고 대표적인 벤더가 이제 아티굴프라는 이제 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기업의 해외 지사가 있는 경우에 보안관제 서비스를 좀 고려해 보셨다면 요 업체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벤더들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국내에선 사실 국내 보안관제 회사들이 조금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제를 하려면 이제 나라에서 지정업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글로벌에서 이 업체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자체 벤더 MDR 서비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EDR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MDR 서비스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성이 높아지잖아요. 전문성이 높아지면 EDR 툴에 대한 전문성은 상당히 높고 다만 단점은 이런 게 있죠. 이제 이게 보안 툴이 회사 내 뭐 방화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세대 방화벽부터 시작해서 확인해야 될 게 많잖아요. 와프라든지 IPS라든지 뭐 인증 솔루션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EDR에 국한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벤더가 사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뭐 경쟁사지만 제가 언급하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오버워치 제품이 글로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MS도 비싼 돈을 내면 그 윈도우 디펜더의 EDR 기능들을 분석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포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 2가지의 장점을 다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소포스의 EDR 제품을 쓰셔도 혹은 다른 제품을 쓰셔도 다 분석이 가능하고 중요한 건 타사 방화벽 같은 제품들이나 타사 서비스들도 저희가 다 관제가 가능해요. 저희 MDR을 쓰시게 되면 타사 엔드포인트를 쓰셔도 관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저희도 이제 자체 벤더 MDR 서비스에 국한돼 있다가 요번에 서비스가 바뀌면서 원래 저희가 이제 인수했던 MDR 업체가 전체를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었고요. 저희가 MDR 서비스를 런칭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습니다. 근데 계속 매 쿼터마다 레코드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MDR 저희 소포스를 아시는 분들은 보통 방화벽 회사 혹은 차세대 백신 회사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MDR의 글로벌 1등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만족도나 제품의 규모 면에서 이미 글로벌 리더로 선정받고 있고 이 MDR 서비스에서 가장 큰 업체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뭐 조금 전에 보셨던 G2 리포트뿐만 아니고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가지 리포트를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트너의 그 보안 분석가들이 제품을 분석하는 것과 이제 고객들 실제로 어떤 해당 벤더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 리뷰를 받아가지고 이런 피어 인사이트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포스 MDR이 이제 글로벌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위에 보시면 네,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하는데도 가장 좋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티굴프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글로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리뷰가 한 50개도 안 되는 근데 저희 250개 이상의 리뷰를 기반으로 하고요. 이 MDR 서비스뿐만 아니고 저희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차세대 엔드포인트와 차세대 방화벽에서도 가장 많은 리뷰 그리고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화벽과 뭐 백신은 이미 써보시는 분들이 다 이해하실 텐데 저희 거 이제 쓰시면 거의 랜섬에 안 맞는다라고 확답을 하실 정도로 되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포스가 타 보안 솔루션 벤더들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규모의 보안입니다. 규모의 경제처럼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는 이제 쓰고 있는 고객들이 MDR 서비스만 아까 말씀드렸던 벤더들의 전체 고객 수와 거의 비슷해요. MDR 고객만. 그리고 전 세계 이제 53만 개 이상의 54만 개 이상의 조직 이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기업 이름만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쓰고 있는 유저들이 1억 명 이상의 센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엔드포인트가 1억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엔드포인트가 1억 개가 깔려 있으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 보안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이게 센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보안의 규모 면에서 저희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있고요. 뭐 피어잉 세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소포스 차세대 백신 같은 경우는 가트너에서 이제 가트너 분석가들이 분석하는 이제 제품 리더 매직 쿼드런트라고 하는데 엔드포인트 분야에서 저희 소포스보다 리더를 오래 차지하고 더 많이 차지한 벤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백신은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좋은 제품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요런 이유로 소포스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센서가 많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방화벽 저희 막 허니팟도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소포스 랩에서. 그리고 뭐 네트워크 제품들, 클라우드, 사스, 그다음에 인증 솔루션들을 다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 빅데이터 용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정형화하지 않고 전부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벤트들을 상관관계 분석을 한다든지 위치 기반, 트래픽 기반, 혹은 다단계 계층 기반, 혹은 복화된 트래픽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하루에 처리하는 프로세싱 되는 이벤트들이 매일 310억 개 이상을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제 EDR 기반이 아닐 때는 저희가 하루에 처리되는 것이 한 40억 개 정도씩 됐었는데 어제까지 없었던 이벤트들만. 근데 이제는 한 310억 개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들을 전부 다 분석하는 거 아니고 이제 여기서 디텍션하고 생성된 케이스들을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에스컬레이션 해서 활성화된 위협을 찾아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MDR의 SOC가 하고 있는 거죠. 네. MDR 팀의 SOC 팀이 이제 요것들을 분석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310억 개를 할 수가 없어요. 99.98%는 저희 소포스 솔루션들에서 대부분 필터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가트너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 그림을 보시면 사고 종료 시간이에요. 내부에 SOC 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SOC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일 경우에 사고 평균적인 대응 시간이 평균 16시간, 어떤 보안 사고가 이벤트가 하나 생기면 16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가장 늦으면 한 30시간 이내로 처리를 한대요. 그리고 이게 뭐 평균값이지만 가장 빠르게 처리하면 3.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소포스 SOC 저희가 그 MDR 팀의 SOC의 KPI가 그러니까 해야 되는 뭐랄까 롤이 반드시 모든 케이스를 2시간 이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99.98% 막았잖아요. 0.02% 남지 않습니까? 어떤 케이스가 EDR에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1분 이내로 탐지를 하고 SOC에서 이거를 25분 내로 추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탐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걸 이제 12분 내로 처리를 하는 평균적으로 38분 그리고 최대 2시간 이내로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포스 MDR 팀이 최고의 탐지 및 응답 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팀 자체의 KPI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소포스 보안운영센터 SOC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SOC에서는 위앱 인텔리전스 전문가, 분석 전문가, 솔루션 전문가, 데이터 AI 및 사이언스 전문가, 사고 대역 전문가, 위협 전문가들이 글로벌 6개 SOC, 한 리전에 있는 게 아니고요. 6개 SOC에서 24시간 500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에서 가장 큰 SOC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500명.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소포스 MDR이 뭐 업계 최고의 개방성, 그러니까 타사 제품들도 커버가 가능하고, 네, 소포스 제품들은 당연히 다 분석을 해드리는, 소포스 제품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다 분석을 해드리는, 네, 요런 자체 분석력도 높지만 타사에 대한 분석력도 다 가지고 있다. 네, 요런 이야기를 왼쪽에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너네가 어떤 걸 꼭 써야 되는, 이를테면 고객님께서 꼭 뭐 어떤 솔루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즈니스의 전체가 다 적합하게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네, 유료인 것도 있고 무료인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그래서 MDR 쓰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최근에 MDR을 사용하는 저희 한국 내 케이스입니다. 한국 내 고객사가 위협사르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분석 리포트를 보고 되게 매우 놀랐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사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뭐 메일하고 전화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위에야 당연히 이제 뭐 고객사 명이나 케이스 번호나 이제 SOC 연락처, 이메일로 어떻게 연락해라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중요한 건 이 스레트 디테일 이런 거였는데 위협 상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이 위협이 왜 상승됐고 어떤 서버에서 어떤 머레어가 어떤 웹쉘을 생성해서 이 웹쉘이 어떤 액티비티들을 SQL 취약점 기반으로 뭘 하고 있고 어떤 계정을 생성했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QL을 어떻게 업데이트해라라는 상세한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를테면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게 왜 생성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처리 방안까지 우선순위로 너 뭐 해야 되고, 이를테면 지금 어떤 계정이 생성됐는데 그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지금 레지스트리가 어떤 값이 변경됐는데 그걸 원복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데몬,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SQL 취약점을 이용했는데 SQL 취약점을 이걸 벗어나려면 몇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것이 어떤 취약점인지 이제 링크로도 설명을 하고 이런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메일이나 전화, 사실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고객사에서 전화 안 받으셔서 사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저한테 컨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 엑셀로도 정리를 해서 주고 있는데, 이 엑셀이 뭐 이를테면 어떤 것들을 해야 지금 되고 어떤 것들이 임팩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응 액션을 뭘 해야 되고 정보 지금 이런 정보를 더 주면 우리가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이 분석이나 대응이 고객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도 가능하지만 쉽게 이제 저희 그 관리 콘솔에서 클릭만 하게 되면 소포스 MDR 팀이 직접 분석을 하고 이 위협들을 완전히 다 삭제를 한 다음에 고객한테 그냥 안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되게 와 이거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차세대 백신이나 EDR을 쓰더라도 이게 분석이 안 돼서 너무 어려움이 겪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다 소포스가 다 분석을 해서 알려주니까 너무 좋았다. 근데 이런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됐던 위협 헌팅들을 이메일로 정리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종합해서 주간 및 월간으로도 깔끔하게 보고를 하고요. 보통 이제 IT 팀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체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나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들을 뭐 마이터 어택 기반으로 혹은 어떤 뭐 방화벽 장비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까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이런 겁니다. 이제 전문 인력이 없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마찬가지인데 보안에 대응 체계가 없고, 그렇죠.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SMB들 같은 경우는 아예 체계가 없죠. 그래서 뭐 그리고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 500명 이하의 한 명의 보안 인력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 규모가 500명이 되면 정보보안 담당자가 한 명이래요. 그리고 1000명의 대기업이 돼도 정보보안 담당자가 평균 3명이래요. 이렇게 되면
그 세 명이 그 많은 보안 솔루션 운영을 하면서 물론 외주도 주지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규모가 있는 보안팀이라 하면 거기에 분석가까지 있다면 이 분석가 진짜 바쁘거든요. 그때는 듀얼로 외부에서 소포스가 분석했던 리포트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체계가 없으시다면 인력과 체계와 기술을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포스 서비스에만 구성되지 않고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이 서비스, 야,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서버나 PC에 백신들을 하나씩 설치하시잖아요. 기존에 쓰시던 백신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 여기에 추가적인 단일 에이전트 하나만 설치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이 백신조차도 싫어 그러실 경우에 소포스 에이전트 하나만 설치하시면 차세대 백신부터 EDR, MDR까지 전부 다 그래서 매우 심플하게 단일 에이전트 하나만 가지고 이런 보안 분석을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서비스 티어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뭐 스레드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은 쓰지 않을 거고 판매도 별로 관심 없고요. MDR과 MDR 컴플리트 2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위협 분석만 해주냐, 사고 대응까지 해주냐, 혹은 MDR 컴플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리션이죠. 약간 완성형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컴플리트 쓰시면 지금 소포스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포스의 에이전트 쓰시면서 소포스가 분석까지 해주고 있는데 보안 사고가 일어났어. 이 서버가 랜섬웨어 맞았어. 그러면 서버당 보상 프로그램까지 소포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프로그램은 최대 1000불까지, 그러니까 한 140만 원, 130만 원, 요 정도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MDR 컴플릿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은 뭐 24시간 전문가가 위반하는 모니터링, 그다음에 소포스 제품을 안 쓰셔도 주간 월간 리포팅, 인텔리전스 브리핑,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스레트 헌팅 아까 얘기했던 거고, 위험을 억제하고 이제 차별화점이 요런 건데, MDR과 전면적인 사고 대응,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완전 머리와 삭제까지 제공하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판매할 때 뭐 고객님 직접 사시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저희가 보안관제 회사랑 묶어서 같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제 소포스 MDR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들, 뭐 소포스 제품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게 있습니다. MS 제품만 쓰셔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드린다. 그리고 다른 엔드포인트를 쓰셔도 분석을 무료로, 물론 MDR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으셔야죠. 추가금 없이 90일 동안 데이터 보호할 수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애드온입니다. 추가금을 내게 되면 타사 방화벽들, 소포스 방화벽 쓰고 있으면 무료입니다. 네. 퍼블릭 클라우드, 옥타나 듀오 같은 것들, 혹은 M365나 프루프 포인트 같은 이메일 솔루션도 쓰고 계시면 저희가 분석 다 해드리고요. 다크 트레이스나 네트워크 제품들이 있잖아요. 웹 게이트웨이 같은 거 쓰고 계시면 저희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모듈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3달뿐만 아니고 1년 이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싶다 하면 이런 확장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소포스가 보안 서비스 솔루션 말고 이제 뭐 엔드포인트 백신이나 방화벽 같은 솔루션 말고 서비스로 하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요 MD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내가 지금 해킹을 당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이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침투 테스트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공격을 당한 게 확실해요. 그때 이제 분석해드릴 서비스 있습니다. 이제 아직 국내에서는 런칭하지 않고 있고, 요 소포스 MDR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저희가 직접 분석하고 보안 사고가 생기면 저희가 대응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저희가 내드릴게요. 그래서 언제 써야 되느냐? 사내에 전문 인력이 없을 때, 근데 랜섬웨어나 보안 사고를 막고 싶으면 쓰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안 사고가 자주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뭐 랜섬웨어 맞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해킹 당하는 것도 같으면 그때 이제 원인이나 대응책을 알고 싶다면, 혹은 여러 개 보안 에이전트 설치가 어려운 환경, 이럴 때 소포스 에이전트 하나로
뭐 DLP나 이런 것들도 다 웹 URL 필터링이나 전부 다 되니까 차세대 엔드포인트 랜섬웨어 엔진 저희가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MDR까지 추가해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안 관제로는 현재 보안 서비스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비용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서버 백신 비용으로만 가지고도 저희 차세대 엔드포인트와 MDR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타사 서버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의 뭐 트렌드 마이크로나 저희께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께 MDR이 포함된 상태가. 물론 이제 서버 백신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PC 백신은 국내 PC 시장이 원체 이제 엔드포인트 시장이 너무 저렴해서 그거보다는 훨씬 비싸긴 한데 서버 백신에 국한한다면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MDR을 고려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국내에도 이제 MDR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뭐 Q&A 답변이 안 된 것들이 있나요? 다 됐다고 하고요. 네.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뭐 찾아뵙고 혹은 모시고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미 한국 내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대기업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IDC라든지 이미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소퍼스 에이전트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MDR까지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MDR이라는 시장이 국내에서 분명히 될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안관제라는 회사 이제 보안관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트워크 보안만 하고 있는데 시장을 넓혀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을 넓혀가려면 근데 보안관제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안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MDR 업체들과 코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네,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소포스 김용이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